책에 나와 있는데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제가 이 세 분의 책의 서론을 한번 좀 꼼꼼히 읽어봤는데 세 분의 그 서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일단 강원국 선생님은 목차가 너무 재밌어요. 제가 목차를 잠깐만 한두 개만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. 혹시 안 읽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강원국의 글쓰기라는 책에 목차가 나와 있는데요. 젖은 낙엽처럼 산다. 표현의 기술 이런 제목도 있고요. 말은 거시기가 통해도 글은 통하지 않는다. 아 이거 맞는 얘기죠. 그래서 거시기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. 또 연애 편지 뭉치의 행방은 이거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? 네, 이메일 어떻게 보내야 할까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목차. 선생님 제가 지금 책 광고하고 있는 거 아시죠? 이렇게 목차가 재밌는데 안 읽겠습니까?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정말 주요한 캐릭터를 잘 설명해주는 목차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. 글 쓰는 사람은 태생이 관종이다. 아 여기 관종이라는 단어를 모르실 분이 있을 테니까 선생님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? 관종이 뭔지? 관심 받는 거 좋아한다. 네, 관심 종자의 약자가 관종입니다. 눈치의 그 동전의 앞뒷면이에요. 아 그렇군요. 눈치를 보는 사람은 네. 관심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. 네. 요즘에는 제가 이제 그 인문 예능인이라고 봐야죠, 제가. 아 네. 그래서 오 인문 예능인. 요즘 우리 관심 받는 거 참 좋습니다. 그렇죠. 네, 사랑받는 거 좋죠. 네. 그런데 선생님 서문의 첫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. 이제 대통령은 그만 팔아먹지? 라고 아내가 말한 건 아니고, 네, 이런 질책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. 그러니까 그걸 딱 보니까 이 대통령의 글쓰기로 유명하신 분의 그 다음 책인데 강원국의 글쓰기 이제 대통령은 그만 팔아먹지라고 셀프 디스라고 그러죠. 소위 한글날 이런 말 자꾸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이 책은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것을 좀 의도하시는 것 같기도 하다. 목차의 어떤 제목 재미나 이런 걸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백 선생님은 지금 기술이다. 글 쓰는 것은 기술이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기술적으로 기술하셨습니다. 네, 그래서 글 쓰는 것은 마치 자동차 운전면허증 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 그림도 많이 그려놓으셨는데 거기 이렇게 평생 운전 뭐 자격증 뭐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그림에 자주 나와요, 여러분. 글쓰기 하는데 뭐 그래서 또 백 선생님은 정말로 실용적인 것을 앞세우고 말씀하신다 싶었고 제가 가장 의외로 생각했던 것은 강양구 선생님의 세 바퀴로 가는 과학자전거의 서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세월호에서 그 세상을 떠난 아이들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글입니다. 그러니까 과학 글쓰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정서적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글쓰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세 권을 좀 비교해가면서 읽어보는 것도 그래서 세 권의 서평을 동시에 교보문고나 이렇게 올려서 한번 보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. 이렇게 책을 좀 쓰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이번에는 백승권 선생님부터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. 예. 이 책을 써보면, 그러니까 이제 책을 쓰기 전에는 책을 쓸 내용들이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. 대체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책을 쓰게 되는데, 그러니까 꽉 차 있는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다 쏟아내면 될 것처럼 처음에 그런 마음을 먹죠. 그런데 막상 이제 책을 쓰다 보면 이런 경험을 만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요 내용에서부터 저 내용까지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되게 사소한 거예요. 그런데 그게 마치 요 내용과 저 내용 사이에 천길 낭떠러지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멋진 느낌이 드는 표현이네요, 거죠. 정말. 예. 그럼 거기를 못 넘어갑니다. 그렇죠. 못 넘어가서 막 뭐 며칠씩 가기도 하고 때때로 뭐 몇 달씩 못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그 두 가지를 잇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럼 이제 너무 큰 어떤 삶의 기쁨들을 누리죠. 예.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한 권 쓰고 나면 사실 이제 저는 쳐다보기가 싫습니다. 창피해서요. 예. 그래서 그 책을 갖고 이렇게 뭐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나 어디 가서 무슨 행사를 하는 거가 굉장히 제가 이제 강의를 꽤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하는 것은 전혀 뭐 이렇게 부끄럽거나 거리낌이 없는데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부끄러워집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일본 만화 중에
그러니까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는 제목의 만화가 있는데요. 저는 정말 그 제목처럼 책을 다 쓰고 나서 그게 대중들한테 이렇게 전달되면 늘 그런 마음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 다음에 이제 또 그것을 만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11월 달에 책이 나옵니다. 그런데 네. 그걸 쓰고 나면 또 똑같은 심정이 되지 않을까. 네. 그러니까 이건 영원히 풀리지 않는 그런. 그럼 선생님의 최선은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나요?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. 아.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네. 제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을 내놓은 셈인데 네. 그게 다 인쇄가 되어서 네. 책으로 묶인 물건을 보게 되면 네. 그 이제 이것이 최선이 아니었구나를 그때서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. 네. 강 선생님이 뭔가 멘트 하나 하시려고 마이크를. 아니 저는 이제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항상 자랑스럽죠. 그러시죠? 네, 네,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. 항상 최선이시죠? 그리고 책이 이제 나왔을 아직 때.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.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. 이건 무슨 히딩크의 뭐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뭐 이런 게 생각나는 거하고 비슷하네요. 저는 계속 상승 곡선이에요. 아, 그럼 선생님의 상승 곡선은 언제 좀 스탑할 수 있을까요? 설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유시민 선배를 뛰어넘고 아, 네. 그때 생각해봐야죠. 유시민 선생님. 네. 아, 저는 네. 이제 대통령의 글쓰기는 네. 글을 써서 책을 쓴 게 아니고요. 그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그 사람들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제가 답한 것을 묶어서 책으로 쓴 셈이에요. 아, 왜 그러냐면 글을 하나도 안 썼는데 네. 5년간 만나는 사람마다 대통령의 글쓰기에 들어갈 내용들을 물어봤어요.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청와대 무슨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달라고 그러고 네.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계속 얘기했던 5년간 얘기한 내용을 책을 쓰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저 대통령의 글쓰기 그 내가 거기서 깨달은 거는 8시간 말할 수 있으면 책 한 권 쓰실 수 있다. 그러니까 8시간이 하루아침에 말이 만들어지질 않아요. 네. 오랫동안 계속 살을 보태고 다듬고 하셔야 돼요. 반응을 보면서 재미없는 말은 버리고 재밌는 말을 남기고 이렇게 쭉 하셔야 되는 거고요. 강원국의 글쓰기는 이제 말을 한 건 아니었고요. 그 글을 한 블로그하고 홈페이지에 한 2,800개 정도를 썼어요. 4년 반 동안. 네. 대통령 글쓰기 쓴 이후에 4년 반 동안 매일매일 썼어요. 3줄, 4줄 이렇게. 그게 모이니까 네. 그냥 책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책 쓰는 방법은 2가지다. 말을 해보시거나 매일 글을 쓰시거나 그러면 누구나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